자, 지금 윤석열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했다고. 그 이측들이 갖고 있는 한계 같은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쪽 사람들은 땡 뉴스가 나와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와 우리 윤석열 대통령 대단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그 박근혜나 이명박도 좋아하셨지만 박근혜보다도 이명박보다도 더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이 인간 자체가 아예 빚은 없는 거. 자기가 똑똑한 척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똑똑한 채로 줄을 세워놓으면 맨 꼬레비에 있을 정도의 수준 낮은 인간. 그런 건데 지금 외교라는 게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직들한테는 거의 유일하게 긍정평가 받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화가 오는데 이게 여론조사 같아서 아이씨, 됐다. 자, 근데 지금 기업들 실적에 숟가락 얹기가 좀 심해요, 노골적. 저 숟가락 그냥 그냥 자기 스티커만 그 덧붙인 거잖아요. 진짜 이건 양아치 짓이죠. 그러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다 해놨던 걸 자기가 하는 것처럼. 아니 그러다 보니까 순방을 가기 위해서 지금 기업체를 살짝 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성 ASML 국내에 1조 규모 반도체 R&D 센터 만든다라고 했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저게 다 그냥 MOU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지금 보도가 나와가지고 막 야 윤석열 거기 가서 이직들 그냥 이야기해볼게. 대통령이 간다고 그래서 이게 사업이 불과 뭐 한두 달 사이에 막 그게 이루어지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절대 하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삼성하고 ASML의 그 관계를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ASML이 노광 장비라고 하는 반도체 생산에서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그러면 삼성이 큰 손이잖아요. 근데 큰 손일 뿐만 아니라 ASML의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ASML이 창업 초기에 또 자금이 부족했을 때 그러니까 투자를 요청을 하거든요. 그때 삼성전자, TSMC, 인텔에서 엄청나게 큰 돈을 투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죠. 그래서 ASML이 이제 향후에 어떤 그 R&D 센터를 만들 때 한국에다가 투자를 할 거다. 그 공교는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성렬이가 네. 뭐 이탈리아 가고 영국 가고 프랑스 가고 나서 바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한다고 이야기 나왔을 그때 이미 나왔었잖아요. 저게 지금 그 이미 이야기가 나왔었죠. 뭐 성과가 있었다고 그때 우리가 방송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네덜란드 가서 이거 네 성과인 것처럼 부풀리지 마 했는데 딱 그게 이거 말고는 없었던 거야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ASML의 전체 매출의 30%는 한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ASML 자체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국가예요. 그리고 그 가장 큰 클라이언트 중에 SK하고 삼성이 있기 때문에 ASML 입장에서도 한국에 투자를 하는 거를 계속해서 고려해 온 상태인데 이번에 갔을 때 뭐 물론 국빈 방문 사진들은 모두 다 패싱하고 그 재밌었던 게 뭐 윤석열을 이제 영어로나 이렇게 했을 때 외신에 지금 전혀 사진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갔을 때처럼 그런 사진이 흘러나올까 봐 굉장히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지금 한 장 공개가 된 게 윤석열이 국가 원수 중에 유일하게 이 클리닝 룸에 들어갔다. 최초로 들어간 거다.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 사진을 붙였습니다. 여기 이제 ASML이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제가 20년 전에 괜히 말했나? 스위스 반도체 장비 회사를 다녔었어요. 여기 그때 잠깐만요. 저 사진 밑에 왼쪽에 클린룸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 우리 네, 키 제일 작은 애가 마차입니다. 제가 저 클리닝 룸은 그럼 어떤 애들이 들어가느냐. 난 마차 진짜 동생인 줄 알았는데. 주니어들이 그냥 견학 갈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치 윤석열이 저 안에 들어간 게 굉장히 막 국가 원수로서 최초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너무 왜 어처구니가 국가 없는 거죠. 원수로서 최초냐면 국가 원수는 저 공장에 갈 일이 없어요. 내 말이. 왜 그러니까 가? 예를 들어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저 공장을 왜 갑니까? 프랑스에는 반도체 공장이 없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내세울 게 없었으면 저 클리닝 룸에 들어간 대통령 저거를 기사로 지금 너무 창피했다 이겁니다. 그런 거지. 새날 스튜디오에 있는 화장실에 최초로 들어온 현역 의원 이런 거지. 그렇죠. 씨발 진짜. 짜증나. 이거 별거 아닌데 이게 대단해 그래. 뭐가 되는 것처럼 최초를 겪다 보니까 이런 유치한 최초가 그렇죠. 있는 거야. 마차도 갔어. 그런 거죠. 지금도 여러분도 네덜란드 관광 가면서 ASML 홈페이지에서 투어 신청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저기.
그 저거를 무슨 업적이라고 그냥 쉽게 표현해서 기업들이 자기들 만들어 놓고 막 수년간에 걸쳐서 만드는 어떤 계약 사항 같은 거를 마치 내가 수주를 따온 것처럼 대부분 또 MOU잖아요. 이런 것들은 거의 그러니까 하나만 한. 100개 중에 한 개, 2개 이루어질까만 MOU인데 이거를 외교 성과라고 디미는데 이제 국민들이 안 속는다는 이야기 또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번에 막 사우디가 갖고 뭘 수주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세요. 그 계약 이루어지는 건 많아야 뭐 몇십 개 중에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런 건 윤석열이 이제 보면 어떤 느낌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 거냐면 기업의 비즈니스맨, 세일즈맨 1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데다가 그냥 숟가락 얹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덜란드에 떡볶이 먹으러 간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재용 입장에서는 너무 자주 봐서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떡볶이 먹은 것 같은데 또 네덜란드행 비행기에 같이 타. 근데 그 상황을 저 ASML의 본사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장단 맞춰주는 느낌이다. ASML 입장에서는 주주가 직접 방문한다는데 그 같이 오는 사람이 대통령이든 아니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주가 온다는데. 정말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구조는 저거는 어떻게 보면 대국민 사기지. 이미 기업들이 읽어놓은 곳에 맞습니다. 대국민 사기. 내가 대통령이라고 가서 마치 자기가 따온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네. 행위는 윤석열이 없어도 되는 행위인데 남의 공적을 가로채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각설이 외교라고 하는 거야. 각설이 외교.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오는 거야. 맨날 이러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사용한 표현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무슨 뭐 결성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ASML 입장에서는 엄청 위험한 말이거든요. ASML이 만드는 장비는 전 세계에서 ASML만 만들 수 있는 독점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반도체 그 회사가 다 자기 고객인데 왜 한국하고만 동맹을 맺어야 돼? 그거 엄청 위험한 말이거든요. ASML이 왜 그 멍청한 짓을 합니까? 자, 이재용. 또 이것도 저번에 한번 뭐 나 일찍이에요부터 시작해서 뭐 어묵 국물 좀 좋다 뭐. 근데 저 상황은 알고 보니까 이재용이 좀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윤석열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재용 이재용 이렇게 막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이재용 입장에서는 엄청 민망하잖아요. 앞에 대통령이 있는데 그러니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지금 일행 중에 그런 소리가 들렸나 보네. 네. 아니 저 새끼가 왜 내 이름 안 부르? 그러니까 윤석열 지나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재용 보고 소리치니까 이재용이 민망해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이게 그런 거죠. 하다못해 뭐 K 한류 해가지고 떡볶이. 여러분 진짜예요? 이거 사실이에요? K 한류 해가지고 저 떡볶이 순대 어묵 이것이 K 관광의 핵심이라고 했던 게 윤석열이야. 네. 이거 사람들 진짜 안 믿더라니까. 진짜 그렇게 말했다고? 아니 음식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외국 음식에도 먹는 게 있고 못 먹는 게 있는 건데 머릿속에 지가 좋아하는 떡볶이만 떠오르면 그냥 즉석에서 말하는 느낌. 근데 결국에는 지금 그 한류하고 재벌들 손 빌려가지고 자기가 막 내가 무슨 성과인 것처럼 그러니까 윤석열 성과로 지금 우리가 따온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다 돌아가시면은 좀 미국하고 무슨 동맹 무슨 뭐 협약 맺고 그러는 건데 그것도 내용 들어가 보면 미국한테 이기지 한국이 이익이 아닌 상황. 그래 한국에다가 핵 우산 씌워줄게. 근데 결국에는 본인들이 뭐 우리도 핵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를 사실 미국이 정반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좋다고 돌아오잖아. 니들은 미국의 양해 없이는 절대 핵 우산 왜 너희들이랑 공유를 해야 돼? 라고 말한 거를 두고 미국이 우리 지켜주기로 했어 라고 돌아오는 이런 모자란 정권이 지금 현재까지 1년 6개월 가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2021년 11월 18일 날 네덜란드 ASML사가 화성에 K반도체 벨트 2,400억 투자한다부터 시작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작업의 끝물이었는데 그렇죠. 거기가 숟가락 딱 얹었다. 저것도 21년 경기도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재명 지사하고 또 네, 연관이 있는 겁니다. 나이씨. 자, 어쨌든 각설이 외교 같은 거. 어제 저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KBC랑 그 인터뷰했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누구를 위한 떡볶이 외교였나? 누구를 위한 떡볶이였나? 공천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이는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하고 있어요. 이준석 신당으로 간다고. 가장 최근에 신당으로 충격적이었던 사람은 허은하 의원도 있지만 저 김용남
김용남이 와 윤석열 비판하는데 놀랐습니다 진짜. 그 왕자 그 손바닥에 새겼던 거 그 손가락만 씻는다고 쉴드 치던 김용남이 윤석열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자, 어쨌건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요, 지금 김기현 사퇴 이후에 비대위원장 누가 올 것이냐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결국은 윤석열 심판선거에 각설이 외유, 한류하고 재벌에 숟가락 얹는 못된 윤석열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헬렌 최님, come homer, you have so much to do. 예, 감사합니다. 발음 좋죠.